예, 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100만원 계좌를 갖고 이제 실계좌를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매 기준이, 매매 방법 기준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계속 추가가 됐어요. 추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수익을 내라, 같이 내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신경이 쓰여서 어떤 기준을, 이제 추가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한 12가지가 되는 거죠. 매매 기준이. 매매 방법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아직 본인 게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계좌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이제 보자면, 조비를 손절을 했죠. 네. 제가 매매 방법 기준을 좀 이렇게 그걸 캡처를 해놨어요. 예. 보이시죠? 좀 작아야 되나? 너무 크나? 뭐 눈에 보이셔야 되니까 크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할 때에 그걸 이제 접목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뭐였냐니까, T가 요거였어요. 요거하고 두 타점 매매 시, 요 두 가지 부분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 전에는 이제 뭐였냐니까, 첫째 날 두 타점 매수 후, 그죠? 마이너스로 시작할 때, 시가가 마이너스 시작하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종목이, 이제 3.5선에, 3.5선에 왔으면 이제 손절하겠다라고 전 강의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시작이잖아요. 예, 마이너스 여기 두 타점 매수 후, 그죠? 마이너스 시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때 그걸 뺐어요. 예, 뺐고, 네, 뺐고 그냥 어차피 이 기억에 이것도 있고, 또 여기 또 보유 종목 같은, 그러니까 두 타점 매수일 경우는 또 3.5선에서 손절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게 복잡해 버리면 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또 어떻게 보면 헷갈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뺐습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니을을 보니까 첫째 날 거래량,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기준봉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렇게 돼갖고요, 20일 앞에 신고가가 돼갖고요,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첫째 날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이게. 그죠? 둘째 날이 어떤 봉이 발생됐는데 더 많아요. 그랬을 때는 매매를 안 하겠다, 이제 그 내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는 뭐였냐면, 윗골이 음봉일 때, 이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을 때에는 매매를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기준봉 다음날 많으면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많았을 때 어쨌든 이거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이 진행형이잖아요. 마지막 끝나니까 그러니까 종가가 되니까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매매를 했어도 둘째 날에는 만약에 많다고 하면 둘째 날도 어차피 그 매매를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수정을 했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갖고 이제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걸 갖고 이제 손절 쳤던 걸, 이걸 갖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 캡처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비를 보면, 그죠? 요 17일 날, 5월 17일 날이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더 많고, 기준봉이, 그죠? 기준봉이 15% 이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시가 5%, 이하하고, 그죠? 이하하고, 그러니까 5% 밑에서 시작을 했고, 그죠? 했기 때문에 발생돼서, 이제, 분봉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너무 크다, 그죠? 이게 아예 안 보이겠어요.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선을 긋잖아요, 그죠? 네. 걷을 때, 요 날이 이제 기준봉이 발생이 됐고, 그죠? 첫째 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오늘 됐는데, 오늘 많이 올랐나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은 이제 비율을, 비중을 100%, 이제 처음에 매매할 땐 100%고, 둘째 날부터 이제 50% 넣는 거 됐고, 그죠? 그리고 첫째 날 이제,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매매를 해서 매도를 쳤으면 다시 이 자리에다가 이제 매매를 해도 되는데, 이때는 50%를 갖고 이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차 매수가 됐었고, 2차 매수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네, 시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전량 매도를 하겠다, 손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바꾼 거지만 똑같아요. 예. 여기 이제 시가가 이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21일 날에는 그냥 그 기준대로 그냥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요. 요날 마이너스 시가가 1.81%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손절을 쳤고, 수정본에는 이제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때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쳤지만, 여기 이제 그 수정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항목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둘째 날 대응을 보면 이제 시가가 첫째 날 저점 이하에서 시작을 하면 전량 손절을 하겠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저점이 여기 있는데, 이 밑에서 시작을 해서 전량 손절한 거랑 같은 걸 개념해서 손절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손절을 쳤어요. 근데 그날 이제 당일날 보니까 예. 이렇게 왔죠. 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이게 이 상황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그 말했던 그 손절 그게 그 기준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봤죠. 네. 분명 말하자면 손해를 봤지만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보면 그 이제 그 전에도 그 있잖아요. 그죠? 요 전에 그죠? 덕산 하이메탈도 제가 이제 똑같이 그 손절을 친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또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였죠. 그러니까 덕산 같은 경우도 이날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이제 요때 손절을 쳤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셋째 날 대응에 보시면 둘째 날 이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날 매수를 했어요. 100%를. 근데 이 저점을 깬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매매 그 기준에 보시면 그 니은에 해당되겠죠? 예. 둘째 날 저점 이탈 또는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시작 시에는 전량 손절하겠다라는 그 니은에 맞춰가지고 제가 손절을 친 그런 거죠. 덕산 하이메탈은.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들면 그때도 요걸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얘기했지만 이때 손절을 치는 거하고 나중에 반등폭에서 손절 치는 거하고 그거 좀 비슷하더라 아니면 더 좋게 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번 이걸 보자면 아까 조비 같은 경우는 조비 같은 경우는 괜히 손절을 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그게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자면 이 폭에서 만약에 제가
이게 저점 이하에서 마이너스 시가에서 제가 손절을 쳤지만, 만약에 반등폭에서 제가 손절을 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 그죠? 그러니까, 매도가 여기에요, 여기.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일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이제 요 정도에서 하겠죠? 손절을 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하고. 근데 얘가 기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지금 5일째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적인 면에서 이날 손절 쳤던 게 맞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니, 어떻게 보면 요때 잘 손절을 쳤다라고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조비라는 종목을 그래서 손절을 친 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했던 게 넥슨 GT라고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걸. 네. 이걸 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 1.5%, 1.05% 정도 뭐 했네요. 그죠? 이거 보면 넥센 지트, 넥슨 GT. 예, 죄송하네, 이 기업한테. 예, 잘못 얘기해서. 예. 요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차트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예. 이날 기준봉이 발생된 거죠. 그죠? 예. 발생돼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갖고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 있네, 기준봉. 그죠? 이렇게 보죠. 그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기준일, 요 날이에요, 기준일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때 제가 이제 첫째 날도 매도가 됐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제 둘째 날도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가 됐던 종목인데,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첫째 날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첫째 날 100% 이제 비중을 100% 갖고 이제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이날 매수를 해서 바로 그러니까 당일로 해서 매도가 됐어요. 그죠? 매도. 예. 끄틀머리 돼가지고 금방.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이날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이제 기다렸더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요 타점에 다시 2차 매수를 했던 거죠. 여기서 매도를 쳤고, 예. 더 많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한 입만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죠. 네. 그래서 한 1% 정도 수익을 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 21일 날 크레시스도 예, 이제 0.8이 한 익절했네. 760원 예, 수익이 났는데, 뭐 어쨌든 예, 뭐 플러스면 되죠. 예, 감사하죠. 예. 차트를 보자면, 예. 이것도 첫째 날 했던 거예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매매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날 이제 기준봉이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요날 매도 했던 건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분봉으로 이제 보면, 예, 분봉으로 보면 이런 게 된 거죠. 요렇게 맞죠? 이렇게 사선이 그려져서 이제 기준봉이 요날 발생이 됐고, 첫째 날, 둘째 날 때 이제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됐던 거죠. 여기는 100%를 진행했던 거예요. 첫날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가 돼서 바로 이제 매도를 해서 한번 수익이 났었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다시 1차 매수가 됐지만, 이때는 이제 50% 이제 비중 갖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50% 갖고 매매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저점을 이탈했어요.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폭에서 요 매도폭, 그죠? 이 매도폭에서 이제 매도하는 걸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이제 매도폭이 얼마큼이었냐? 요만큼이었겠죠. 예. 대략.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매도하고 매도를 했네요. 매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0점 밀려가지고 더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매도가 된 거라서 한 0.8%의 익절 정도에서 이제 예, 마무리 졌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더 많이 밀렸네요. 그래서 보면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1일 날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에이텍을 이제 에이텍이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매도를 한 그런 거겠죠. 예. 예. 에이텍이 한 그래도 4% 정도 이제 수익이 났네요. 예. 다행히 예, 크게. 어저께 조금 해먹었는데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100% 수익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대로 하고 안 하고가. 네, 그랬을 때 보면요. 차트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텍 21일. 이게 월요일날 발생됐네요. 기준봉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요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여기 시작점이 여기서 발생됐는데, 출발점이 발생된 그러한, 나는 이제 정배열로 가겠다라는 어떤 신호가 폭탄됐네요. 이날. 그죠? 기준봉이. 왜 그러냐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발생됐고, 이 기준봉이라는 이게 15% 이상의 종가가 끝나고, 그죠? 이런 봉이 발생됐으니 방향성이라는 게 잡히잖아요. 그죠? 이 거래량은 주가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라고도 배웠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계속. 거기 플러스 거래대금도 500억 이상이 들어왔고, 그 와중에 또 기준봉이라는 윗꼬리 그 피대침도 아니고, 이런 기준봉이 발생이 됐으니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이제 보이는 상황에서 이 기준봉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치는 어떻게 됐냐,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선 기준으로 제가 보라 했잖아요. 항상 1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배열이고, 이거는 20일이 벌써 120선 올라탔겠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기 정배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완전한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어제 이제 1차 매수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선 분봉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요 날이겠죠, 요 날. 예. 요 날. 예. 그러니까는 기준봉이 이날 기준봉이 발생된 날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인데, 첫째 날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했고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차 매수를 기다렸지만 안 내려왔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갭을 떠서, 그러니까 저의 매도폭은 여기였잖아요. 예. 왜냐하면 첫째 날이 요 정도에 끝났지만 어쨌든 첫째 날 이거는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게 저의 그 주 매도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였는데 뭐 다행히 또 요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죠. 여기 시작가로, 시작가에 뭐 시장가에 시장가로는 안 던졌고, 그러니까 얼마죠? 11,050원에 걸어놨더니 뭐 얼마에 이제 이게 됐나 볼까요? 11,200원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매도를 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아주 깔끔하죠. 치고 이제 매도하니까 치고 이제 내려가네요.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거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또 만약 매도를 못 쳤다 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매매를 어느 쪽이 이제 안전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준봉 기준 잡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사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좀 크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면은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이게 중심선이 여기 있네. 중심선이 그죠? 요게 이거는 약간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얘는 여기서부터 매매를 이 중심선부터 매매를 하면 이렇게 예, 안전하게 이제 반등해서 먹고 나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예. 욕심을 더 내가지고 매도를 안 쳤다면, 만약 추가 매수를 하겠다면, 예. 갑자기 중심선이 어디가 안 보여가지고, 예. 그죠? 여기, 그죠? 이 선에서, 예. 이 선에서 기다려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뭐 지나고 나면 또 뭐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네. 보셔도 괜찮다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보시면 A택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이제 시간이 18시 50분에 이제 일부러 저는 이제 모든 장이 끝난 상태에서 이걸 캡처하는 게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겠나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될 것 같아서 갈까봐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늦게 이게 뽑는 편이에요. 예, 장 후에. 예.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을 이제 보면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시다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어저께 조비를 이제 손절하는 바람에 예. 예, 추천 감사합니다. 주식따기님. 그래서 좀 손해를, 좀 봤네요. 그죠? 그래도 이제 오늘 또 만회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4%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준봉 그 다음날, 확률이 좋은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익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요번 달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뭐, 기준에 맞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손절도 치고, 예, 그러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랬고, 이제, 우선은 이제 종목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예. 그런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종목 정리를 이제 하자면 네. 보자고요. 조비 그죠? 조비는 참 이거는 손절을 했지만 아쉽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예. 몰라요.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예. 이게 앞전처럼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리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이걸 버팁니까? 예. 그때 맞춰서 손절을 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맞게 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여기 폭에서 됐지만 이 폭 없이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조비가 딱 보이는데 이건 이제 3일째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끝났고요. 그래도 뭐 클래시스도 2번 매매했고 그죠? 넥슨 지지도 2번 매매 수익 다 받고 그죠? 크게 뭐 이튿날에는 크게는 아니었지만 그죠? 예. 뭐 괜찮았네요. 그죠? 조비에서 좀 크게 물렸다기보다는 예, 손절을 쳐서 좀 그랬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약간 5월 17일까지는 예, 다 끝났네요. 그죠? 종목 정리는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A텍 또 오늘 마무리가 됐잖아요. 내일 3일째고 그렇기 때문에 끝난 거고. 그죠? 끝. 그리고 제로 뭐 27인가요? 이름이? 이거는 이제 증거금 종목이라 매매를 안 했던 건데요. 예. 그죠? 이거는 보니까 딱 봐도 벌써 사선까지는 안 왔네요. 그죠? 예. 사등분선 이제 매매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위치가 이제 궁금하다라는 분이 혹시 있다면, 어디쯤이 괜찮을까요? 뭐 그죠? 이 정도? 예. 이 선을 그어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예. 이 정도쯤이 안 낫겠습니까? 그죠?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이때부터 잡아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요렇게, 예, 보시면, 예,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쪽이 좀 안전한 구간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제로 투 세븐까지 만약에, 예,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엉뚱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제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심선 밑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만, 예, 조금 더 좀 빨리 하고 싶다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셨죠? 그랬고 이제 그리고 오늘은 매매 종목이 없었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잘 찾았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던 건 없어서 에이텍 아침에 매도하고 이제 오늘은, 예, 쉬었네요.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었네요.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끝났으니까 없고, 이제 오늘 관심 종목이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 갖고만 이제 내일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계속 이게 이게 쫙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다 할 건 없어요. 오늘은 다 할 건 없고, 다시 저번에 얘기했던 걸 한 대우 AP까지만, 예, 하겠지만, 이게 여태껏 저희가 손해봤던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손절을 좀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조금 좀 센 애들이고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절, 예. 좀 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어쨌든 약간의 어떤 손실을 봤던 그런 것만 이제 뽑은 거예요. 예. 약간의 손실하고 약간의 이제 손절하고, 약간의 손절, 그냥 손절이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서 좀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배우냐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느냐, 검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예,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만나를 이제 따져보고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이게 안 보이나 보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예. IHQ예요. 네. 이게 요날 예, 요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고요. 요게 며칠이냐면 2월 11일이네. 맞나? 예. 2월 11일. 그러면 날짜를 좀 바꿔야 되겠다. 2월 달로.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요날 사선이 발생됐고요. 그죠? 그러면 첫째 날, 예, 둘째 날, 첫째 날은 아니고 기준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예. 첫째 날은 매매가 안 됐어요. 그죠? 둘째 날 이게 제가 아까도 이게 첫째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됐는데, 여기 보면 그죠? 둘째 날 대응에 이제 미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두 타점 매매 시 손절선 3.5선 적용한다. 그죠? 잠깐만, 이게 적용한다. 뭘 적용해? 참나. 여기다 제가 좀 수정을 다시 할 건데요. 예, 손절선 3.5선 적용이, 예, 손절을 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좀 이상하게 됐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손절을 친 거예요. 예. 손절을 쳤다. 예. 예, 보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보면 예. 이게 중심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이거는 뭐 예. 실지 손절선은 요 정도겠네요. 그죠? 실지 손절선 반등폭에서 그죠? 저는 이제 얘를 여기서 손절을 했던 거고 그죠? 여기서 이게 중심값이 여기서부터 실지 손절폭은 한 마이너스 4% 되지만 아니지 마이너스 한 1.7%? 예. 2% 정도 마이너스 2% 안쪽이지만 손절을 했더니 한 마이너스 4% 정도 되네 그죠? 예. 이거는 약간 손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밀렸던 거는 예, 좀 위험하다라는 게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친 게 맞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둘째 날 대응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래 됐고 UTI 예,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때 설명할 때 헷갈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흘렀잖아요. 요게 UTI가 20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7일까지 해놓으면 네, 나오네요. 그죠? 나오죠. 예.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는 네. 사선을 우선 긋게요.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예. 1차 매수가 이게 기준봉이고요. 이날 그죠? 1차, 2, 3일차 이렇게 되는 거죠. 진행이. 근데 보면 여기 1차 매수가 여기서 이제 한 거죠. 1차 매수를.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튿날 보면 이제 그때 월요일을 헷갈렸던 게 이제 시가 요 부분에 좀 헷갈렸는데 이제 기억에 보시면 그죠? 시가가 첫째 날 저점 이하 또는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시작시 전량 손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이죠. 시가는 마이너스 1%지만 요 저가 요게 저가 그 전날 저가거든. 요 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량 요때 손절을 친 거예요. 예, 쳐야 된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하자면 이날 이제 시가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요거대로 요 기준대로 하면 이제 손절이고 매수가는 여기입니다. 그죠? 1차 매수만 한 상태예요. 2차 매수까지도 안 해요. 여기서 손절 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등폭이 있잖아요. 여기네요. 그죠? 여기고 얘 같은 경우는 벌써 1차 매수가 됐고 2차 매수가 여기 됐잖아요. 그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폭이 잠깐만요. 이게 그림이 헷갈린다. 그죠? 요 정도? 그죠? 요 정도겠다. 선이 어디 갔대? 요건가? 네. 이렇게 되겠나요? 그죠? 그럼 요 정도가 중심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한 요 정도? 네. 아이고, 다시. 중심선이 한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여기서 전 손절을 쳤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손절 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프로테로 따지면, 한 1%,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정도의 손절을 칠 걸,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UTI 같은 경우도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본 종목이 된다. 그죠? 마이너스 6% 정도. 그것도 여기 100% 매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손실이 좀 컸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준대로 했으면. 네. 왜냐면 여기서 반등을 받기 때문에. 네, 폭에서.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도 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되게 자유롭게
오늘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봤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싶으면 그냥 손절을 쳐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준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손해를 덜 봐야 되니까. 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더 보완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눈이 이렇게 아프지? 눈이 이렇게 아파. 그리고 또 보면 YW가 있네요. 그죠? YW. YW는 이제 요 날이겠네요. 그죠? 요 날. 요 날. 맞죠? 요 날. 예. 2월 25일. 이날 기준봉이 발생됐는데 한번 볼까요? 내용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뭐 별 내용이 없다. 그죠? 이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고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셋째 날, 넷째 날에 이제 매도가 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 매매 기준 매매 방법 기준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보면 요날 이제 1차 매수를 한 거예요. 1차 매수. 그죠? 1차 매수. 맞죠? 그러니까 50% 비중 갖고 매수가 됐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날 50% 그러니까 셋째 날 50% 매매가 됐고 이 2차 매수를 안 할 때는 4일짜리부터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여기 넷째 날 대응에 니은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3일째이기 때문에 매매를 가능했고요. 이거는 뭐 별거 없네요. 그죠? 요 폭에서. 이거 별거 없네요. 그죠? 여기서 매도. 예. 거의 좀 익절했네요. 이걸 내가 왜 빠냈지? 좀 문제가 되는 이제 종목들만 좀 빼놓으려고 했는데, BHI. 이 BHI 이게 문제였죠. 이날. 2월 27일 날 발생돼서 이날 어떤 무슨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더 미끌려졌던 그런 날이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보면요. 이날이네요. 그죠? 이날 저도 한 마이너스 한 3% 먹었죠. 예, 마이너스 3%.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적용이 된다.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첫째 날 기준에 적용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5선이 아이고 어디 갔다? 갑자기. 마이너스 3.5선이 여기가 1차 매수 중간선 2차 매수 여기가 마이너스 3.5선이 되겠네. 그죠? 네. 여기가 3.5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심치가 되겠네.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했는데 빌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손절이 되겠네. 그죠? 뭐 그랬으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6%? 예. 7% 안쪽에서 매도가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여기서 50% 매도 여기서 요 정도에서 예. 나머지 이제 전량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떠한 이제 중심치가 됐겠고 그러면 이때 당시에 10몇 프로 그죠? 10 한 2, 3% 손절을 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첫째 날 그죠? 예. 이런 걸 골라내기 위한 어떠한 이제 그 두 타점에서 3.5선은 되게 중요한 선이더라. 왜냐면 얘가 이 두 타점까지 매수가 됐는데 더 밀릴 이유는 그렇게 없어요. 예. 웬만해서는 왜냐면 이 평균 단가라는 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밑에까지 훼손을 시키고 가서까지 이제 어떠한 주가 관리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내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 뭐 조비 같은 그런 이상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게 너무 많다면 또 어떤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또 제가 또 해드리면 되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볼게요.
얘는 3월 20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3월 22일이네요. 그러면 날짜를 3월 한 28일로 해놓고 볼게요. 맞나? 이걸 내가 한번 볼게요. 보죠, 뭐. 딱 보면요. 기준목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왜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1차 매수를 이때 했고, 100% 비중, 그죠? 이것도 2차 매수해서, 빠져나왔네요. 요게 이 매매 기준에 뭐 상관되는 그런 뭐 내용은 없고, 이거는 이익을 본 건데, 왜 그랬지? 다음날 뭐 문제된 거 또 있었나? 없는데? 찾아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건 빼놔야 되겠다. 삭제. JW 생명과학. 이거는 이제 이날 나왔네요. 그죠? 이날이 3월 27일이니까, 한 4월 한 2일까지 해놓으면, 낫겠는데, 이건 왜 이러지? 우선은, 볼게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는데, 중요한 건, 요 두 선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딱 보이네요. 그죠?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겠어요? 시가가 딱 보이겠어요. 그죠? 시가가 마이너스 2.51, 마이너스 2.51. 예. 그러니까 2.55부터는 어디 적혀 있냐면, 첫째 날 대응에 기억해 보면, 그죠? 시가가 마이너스 2.5% 이하에서는 시작 시 매수 금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제가 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기 이 폭이요. 투썸 반찬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이즈가 3.5%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그죠? 2.5%라는 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뭐냐면, 이 중심치, 밑에서는 시작하면 뭔가 이상한 거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이 마이너스 2.5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이제 이하에서는 매매 금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쏟겨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는, 그러니까 아예 손실을 안 보게끔 이제 그런 이제 필터링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많이도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됐고, 이제 시스워. 얘는 보니까 벌써 여기서 문제네요. 그죠? 그랬을 때, 3월 27일 날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땅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추천.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다시 얘기하자면, 요 날, 이제 이 3월 27일 날이죠. 요 날 이제 그 기준봉이 발생됐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기준봉,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자면, 이거는 이제 첫째 날 여기서 1차 매수해서 끝난 종목이에요. 근데 둘째 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잡은 종목인데, 그죠? 일단 50%,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냐면, 요 기준. 그랬으면 아마 바로 여기서 이제 손절이 된 그러한 상황이겠네요. 폭으로 보자면, 여기 아마 매도가 조금 폭이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의 좀 왔다가 떨어졌네요. 그죠? 떨어지기는. 근데 요런 한 가지 때문에 손절 안 한다는 거는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 좀 손절을 좀 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얘기가 됐고. 땅의 하늘님 좀, 늦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창 스틸은 또 보자. 요날, 예, 요날 기준봉이 나왔네요. 4월 3일 아까 한번 볼까요? 4월 3일이니까는 한 4월 한 10일 걸로 이렇게 해보면 나오겠네요, 그죠? 뭐 매매 기준 방법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손해 본 거에 대한 거 한번 그냥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매매 방법 기준이 바뀐 거하고 이제 수정된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보면 예.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네요. 그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 시가가 이제 몇 프로에 시작했지? 1.49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가네요. 그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타점을 기다렸는데 안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예, 뭐 폭에서 매도는 이제 안 하고 여기서 기다렸던 거죠. 아예 경제 부흥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 매매 방법 대응에 보면 셋째 날 대응을 보면 저점 대비 매도 폭에서 매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겁니다. 예. 요 폭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점이었기 때문에 요 때는 그죠? 요 보이시죠 이거? 아, 예, 추천 감사드립니다. 경제부님.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서부터는 요게 저점이니까 기다렸던데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면 예. 요날 매도가 된 거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걸 왜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게 손해를 봤던 어쨌든, 예, 그런 종목들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요날. 4월 5일날 아마 매도가 된 종목, 매수가 된 기준봉이 발생돼서 진행을 한 것 같네요. 그죠? 4월 5일이니까, 4월 5일이니까 한 4월 한 15일까지 해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줄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게 보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 요게 기준봉.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예, 기준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게 되겠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1차 매수를 했고, 예, 그 다음날 이제 매도가 끝난 거죠. 예. 또 잡았나?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중요한 게 첫째 날 매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둘째 날. 그 당일날. 그죠? 다시 떨어져요. 기다려요. 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떨어졌어. 떨어져야 되는데. 둘째 날 매매는, 그러니까 첫째 날 매도가 되고 났던 종목에 한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매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반등 나온 종목이 둘째 날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때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겁을 준단 말이죠. 한 번 더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야 이게 매도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그러니까 좀 욕심이 많은 분들이 이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걸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둘째 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매도가 됐어.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마지막 그 끝에 좀 종가쯤 돼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 끝났어. 그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보통 그 다음날 약간 시가가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쓱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여기까지 봤던 수익이 한순간에 이게 다시 제로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본전 익절을 한단 말이에요, 익절. 본전에서. 여기서 잘못했다가 밀리니까 위험하니까 한 자기가 매수한 금액 정도에서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예.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 둘째 날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잡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잡고 다시 올라간다가 더 많으니 그리고 오일선 위기 때문에 반등이 잘 이루어진다. 예,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내가 둘째 날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처럼 예를 들면 첫째 날 매수가 됐는데 매도가 안 됐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 게 만약 둘째 날 매도가 된다 하면 이때 잡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이걸 딱 집어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 그죠? 딱 한 예로 에이텍 그죠? 에이텍이 그럴 수 있겠네. 오늘 확 밀렸으니까. 보면요 에이텍을 보잖아요. 예. 봐봐요. 기준봉이 여기가 나왔어요. 기준봉이. 그죠? 기준봉이 여기 발생이 됐고 첫째 날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 매매를 했어.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날 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잡은 거 여기서 안 잡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됐고 또 잡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날 둘째 날 매도가 되면 되는 거는 안 잡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다시 한 것도 있고 이랬을 건데 요번에 아예 정립을 새로 해야 되겠네. 그죠?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 둘째 날 매도된 거는 안 잡아요. 안 잡아. 잡은 게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약간 어떤 혼돈이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칙대로는 이날 매도가 되면 이튿날 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잡아요. 그게 더 맞는 거고. 왜냐면 이튿날 때 더 많은 거래량을 싣고 앞에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싣고 내려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A 때 갖고만 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네. 아니 안 그러면 아니면 봐봐요. 이게 보이시죠? 어떻게 됐냐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내려 꽂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서는 잘 안 잡아요. 예, 둘째 날 매도가 끝나면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매매 방법에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HFR은 참 잘 빼놨네. 예, 얘기 자체를. Q캐피탈? Q캐피탈은 제가 그때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는데 수익을 좀 많이 본 종목이에요. 실수를 해서. 이게 며칠 날이냐면 4월 15일 날 기준봉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4월 한 15일이기 때문에 한 19일까지 이렇게 해놓을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에 안 맞는 게 그런 거죠. 사선을 여기 긋고 사등분선을 그으면 예? 그죠? 이게 기준봉 발생됐고 1일, 2일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된 건데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첫째 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방법을 보세요. 시가가 마이너스 2.5% 이하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3.471%가 나온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47%가 발생됐는데 그냥 매매를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던지고 다시 잡고 다시 던지고 두 번 수익을 냈고 또 여기서 또 잡았죠. 예, 50%. 처음에만 100%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50% 잡아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원리 원칙적으로 하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를 했어요. 매도폭이 안 나왔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왔나? 여기서 매도를 했나? 한번 볼까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뭐 익절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요 기준대로 했다면, 네, 요 기준대로 했다면 그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첫째 날 그 2.5% 이하일 때는 매매 안 한다, 아예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했다면 셋째 날 기준을 보면 어 니은에 보잖아요. 그럼 둘째 날 저점 이탈하면 이제 아니면 마이너스 2.5% 이하에 시작할 때는 손절한다 했잖아요. 아마 요때 손절했을 거예요. 예. 요거대로 한다면 손절을 한다. 여러분들도 이때 해라.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아셨나요? 날은 마이너스지만 그 4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이지만 마이너스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시가가 첫째 날 저점 이하에서 그러니까 또 저점 이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점 이하에서 시작을 안 했고 마이너스 2.5에서 시작을 했으면 손절인데 얘는 마이너스 2.5가 아닌 마이너스 0.25에 시작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마 네트워크 요날 4월 16일 날 이제 그 기준봉이 발생됐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조금 더 볼까? 더? 4월 한 26일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이면 보이시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준봉이기 때문에 사선을 긋고 그죠? 기준봉 첫째 날, 둘째 날, 3, 4 이게 좀 많이 오래 갔나? 네, 우선 보자고요. 그랬을 때 제가 첫째 날 이게 매매가 됐는지 모르겠네. 네.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우선은 이제 이걸 갖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날 1차 매수가 됐죠. 그 다음에 바로 2차 매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3.5선에서 매도를 쳐야 되겠네. 손절을. 그죠? 맞죠? 그러면 이제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이제 손절선까지 안 왔네. 그죠? 안 왔어요? 안 왔고, 셋째 날 딱 되니까 손절선이 왔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둘째 날 대응에 보면 있잖아요. 미음에 보면, 그 두 타점 매수 시, 매매 시, 손절선 3.5선 적용하고, 그러니까, 3.5선을 적용한다. 손절선, 그죠? 요 선을 적용하겠고, 그 다음날에도 이어서 적용하겠다. 그날 이후에 떨어져도 손절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랬을 때, 예, 손해를 좀 받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심값이네. 그죠? 헷갈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지우고, 네. 중심값일 때, 보면, 어쨌든, 요것도 하나 더 가야 되겠다. 그죠? 손절선이 한 요 정도였다. 그죠? 예, 요 정도가 손절선이고. 맞죠? 그랬을 때, 손해를,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손절이 됐겠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5%인데, 만약 반대폭에서 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네요. 그죠? 여기서 매도. 그러면 얘는, 한 마이너스 한 2% 안에서 끝났겠네요. 예. 그죠?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네. 어쨌든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손절보다, 그냥 폭이 좀 더 낮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 얘도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우리가. 예.
그 기간이 좀 길게 갔죠, 길게. 이게 그 4월 18일 날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4월 18일 날. 이렇게 봐야 되나? 얼마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선은, 그니까, 잠깐만요. 이게 며칠까지 내가 며칠 날 매도를 했지? 잠깐만. 동원 시스템이 5월 매도를 보면 보자고요. 동원 시스템이 5월 14일 날 매도가 됐어요. 5월 14일 날. 와.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그러면 5월 14일까지 이제 이걸 넣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됐네. 여기서 매도가 됐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우선 요것만 볼게요. 기준봉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기도 힘드네. 16일날 됐은 날, 그때 손절을 친 거네요, 손절을. 16일날 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러면, 여기 기준봉이었고, 요 정도가, 첫째 날, 1차 매수, 2차 매수였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1차, 2차 매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평균 단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이제 이 반등폭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 정도겠네요, 그죠? 요 정도. 그러면, 프로테지가 마이너스가 한 7%, 마이너스 7% 됐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죠, 이제. 만약에, 이제 기준대로 하면 얼만큼인가.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1차 매수, 2차 매수 안 됐어요, 그죠? 안 된 상태에서,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매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밀린 거거든요. 한옥화가 그 차이로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셋째 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2.8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5% 이하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보면 셋째 날 기준에 보면 둘째 날 저점 이탈 또는 마이너스 2.5 이하에서 전량 매도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량 매도네요. 그러면 얘가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1차 매수가 요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2%대에서 마이너스 2% 안쪽에서 이제 손절이 된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1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이제 끝났지만, 이제 두 번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손해는 좀 더 컸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더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까지 대우 AP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저번에도 했지만 그대로 똑같이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4월 22일 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고 1차 2, 3, 4, 5, 6, 7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첫째 날 매수를 했고 매도가 안 됐어요, 그죠? 첫째 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등폭에서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때부터 반등폭에서 매도가 돼야 되잖아요. 둘째 날도. 그러면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날도 셋째 날도 매도가 없어요. 매도를 못했어요, 그죠? 요 저점이지만, 그죠? 매도까지는 안 올랐죠, 그죠? 매도까지 안 올랐어, 그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이 됐는데 여기 보면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되면 매매 그 기준에 보면 넷째 날 니은에 보잖아요. 그죠? 넷째 날부터 2차 매수 없이 추가 매수가 없다. 예. 그죠? 여기 밀려도 추가 2차 매수 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로 밀렸지만 매매는 안 해요. 아셨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매도폭에서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2.5%가 아닌 이상에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죠?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네요. 예. 마이너스 한 2% 안쪽에 매도가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약간 일절선이겠지만 어떠한 기회적인 부분에서 문제일 수 있으니 이제 회전율상 안 하는 게 낫다. 예. 더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요날 기준 보면서 4월 23일 날 한번 볼게요. 또 한일사료는 이제 어떻게 됐냐? 그 한일사료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일사료, 현대사료, 우성사료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죠? 이 세 종목은 테마군으로서 같은 그 이유 때문에 움직인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첫째 날 대응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테마군 두 종목 이상일 때 테마군이라 하잖아요. 같은 종목이니까. 그죠? 그 테마군은 그러니까 특징을 어떻게 하냐? 기준봉 나오고 나서 이거에 따른 어떤 특징은 메모에다 넣느라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특징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같은 테마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맞죠? 그랬을 때 예. 시가가 마이너스 종목은 매수를 하지 말라,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로 시작했기 1.16%로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 금지. 아예 매수를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이 기준봉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1차 매수네. 그죠? 1차 매수 매도했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그 테마군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땐 여기서 제가 수익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또 50% 매수를 했고, 그날 다시 1차, 2차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럴 땐 바로 3.5선. 그래서 여기서 손절했겠네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 아예 이제 시작가도 안 하겠지만, 요 첫째 날 아예 매매를 안 하겠지만, 그렇죠. 매매 자체를 안 하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손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났다. 그죠? 내용이. 그리고 현대사료. 요날, 4월 23일 날. 이것 또한 똑같을 거예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마이너스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2.21%로. 그죠? 그 첫째 날 대응에 보면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됐지만,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또 칩시다.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됐고 1, 2, 3, 4 그죠? 5 잡았을 때 1차 매수를 했는데 그날 다시 2차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선이 있겠죠. 여기 중심 3.5선. 그랬을 때 여기서 매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 때 요 정도 중심선이기 때문에 손실을 한 3.5% 안쪽에 손해를 받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대응에 맞춰 갖고 했으면 문제는 없는 종목이었다.
안 하면 됐으니까. 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왜 그 시가가 마이너스 때 왜 안 하고 플러스 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어쨌든 특징이 세 가지 종목이 같단 말이에요. 현대사료, 한일사료, 우성사료가 그죠?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떠한 높게 올리겠다라는 어떠한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예, 그 또 세력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랬는데 얘가 마이너스 시작했다는 건 좀 뭔가 수상하다.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의지가 수상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가 플러스면 매매를 이제 하고요. 예. 3일. 3일이 4월 22일 날 이제 됐네요. 그려져 이거 그 저번에 설명 한번 한 거라 그려져 있구나. 그죠? 얘는 이제 기준봉이 이날 이 기준봉 발생됐고 1, 2, 3, 4, 5가 이제 됐는데 1차 매수 매도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요날 끝났기 때문에 쓱 내려온다 해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거죠. 다시 50%를 갖고. 근데 1차 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저점을 이탈한 3일째 이탈했잖아요. 그죠? 이탈한 시가가 이탈했어요. 그리고 시가는 마이너스 2%대 2.07%인데 그러면 여기 3일날 보면 있잖아요. 그죠? 둘째 날 저점 이탈 또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전량 손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이제 그죠? 저점 이탈했을 때 이하에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전량 손절로 쳤겠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한 3%? 마이너스 2.67%에서 손해를 받겠네요. 그죠? 그 지나고 나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 야 이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뭔 소리냐 해도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랬을 때 얘는 뭐 한 요 정도 얘는 한 이틀 정도는 했겠네요. 1차 매수 2차 매수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인 거고 체리프로 예. 4월 23일날 여기 보이나? 예, 보이네요. 이렇게 선을 긋고 보자면 시가가 됐고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5일이라고 딱 했을 때 1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됐고 그죠? 내려왔는데 2차 매수까지는 안 됐는데 그 다음날 2차 매수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3.5선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시작가도 마이너스 1%, 이거 시작가도 마이너스 2.5%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손절 아니고 얘가 저점이 3,320원 시작가가 3,320원이기 때문에 얘는 손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겠네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중심선이 저기 평단가가 요 정도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한 4% 정도의 이제 손절이 됐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서원이 여기 왜 있지? 아, 서원이 있겠네. 서원은 이제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각이네요. 그죠? 기준봉 첫째 날 3.5선 손절 가지 않겠나 싶네요. 그죠? 1차 매수, 2차 매수 했는데 더 밀려서 그냥 손절.
여기 손절했어요. 예.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 5% 정도 끝났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요번에 저희가 7만 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7만 원 됐던 날이 서원에서 한 4% 정도 마이너스 됐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요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마이너스면 제가 이제 50% 던졌고요. 여기서 50% 던졌고 요 정도 폭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전량을 던졌기 때문에 평단가가 요 정도. 그래서 보면 요게 평단가니까 요 정도. 예. 마이너스 한 12% 정도 이제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1차, 2차 매수 100% 했기 때문에 더 손해가 더 컸죠. 네. 차라리 여기서 손절 쳤으면 어떻게 보면 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 그죠? 한 얼마큼이었죠? 예. 마이너스 5% 정도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우리가, 예, 걸을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예, 대우 에이펙. 얘 같은 경우는 뭐, 5월 13일 날,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근데 큰 손해를 이제 사전에 저기 예방하고자 큰 손해를 그죠? 보지 않고자 이런 걸 만든 거니까 기주목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인데요. 1차 매수가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요때 바로 손절 들어갔겠네요. 손절. 그러면 한 마이너스 6% 정도 먹었겠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 매도기 때문에 그죠? 그게 크게 아닌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지만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 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딱 보면 이제 여기까지 다 얘기가 됐네요.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다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좀 제가 적어놓은 거 좀 적어놨다가 얼마든지 이게 캡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검증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돌려보셔도 무방합니다. 괜찮다 그 얘기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자면 요번 주죠. 내일 모레 그죠? 5월 24일 금요일 날 보는 걸로 할게요.